대립과 갈등 대신에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화합의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그런 소통의 정당, 국민을 위해서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의 정당을 만들어 갑시다. 김영삼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 1996년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를 정치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했는데 정의화 의장도 그때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부산 중동 정의화 부산의 정치 1번지인 중동구에 집권 여당의 후보로 무명의 정치 초년생인 그가 공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대통령의 모험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정치 바로 세우기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목지 전문가요, 의사인 이 정의화가 국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한 지역구에서 한 정당으로만 출마해 내리 5차례 당선, 5선의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1948년) 경남 창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정의화. 고려 말 중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20대 손인 그에게 할아버지는 올곧게 화합하며 살라는 뜻에서 의로울 의자와 화합할 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의화로 정해주었습니다. 오를 의자와 화합할 화자입니다. 스스로 옳은 길을 걷고 타인과는 화합하는 길을 가라는 그러한 가르침, 저는 중학교 때 이 뜻을 알고부터 늘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 55년에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에 정착한 그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법관이나 정치인의 꿈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들의 뜻과 달리 의사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설득으로 의대 진학을 결정한 그는 부산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인턴을 거쳐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거듭났다. 수련회 때부터 따지면 30여 년간 4~5천 명의 뇌와 척추 수술을 집도하며 특히 미세 뇌혈관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의사 정의화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수술에서뿐 아니라 병원 운영에서도 잘 드러나게 된다. 직원 60여 명에 불과했던 신경외과를 10년이 채 못 돼 직원 1,000여 명의 종합병원으로 키워낸 것이다. 의사 CEO로서의 탁월한 리더십과 외과의사의 기본인 집중력,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은 이후 정치인 정의화의 가장 큰 자산이자 밑거름이 됐다. 제가 굉장히 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할 때는 단호합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를 뇌혈관 수술과 응급수술을 20여 년 이상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아야 될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는 물론 계파를 초월해 모든 의원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대표적인 온건파 정치인 정의화. 특히 그는 정치권 입문 이후 줄서기와 계파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정치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믿기에 계파가 아닌 오로지 국민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게 그의 신념. 때문에 비주류가 될지언정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늘 계파 척결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저는 친박도 아닙니다. 저는 비박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친대한민국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파나 줄서기 대신 정치인 정의화가 내세운 것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원칙과 소신이었다. 지난 18년의 의정 활동을 관통하는 유일한 정치 무기이자 정치적 판단의 근거이기도 했다. 그의 이런 신념은 당 원내수석부 총무와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과 세종시 특위위원장 등 여러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졌고 그 모습은 여러 언론을 통해 주목받기도 했다. 오직 나라 발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의화 부의장으로서 지난 2010년 6월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그 다음 해에 있었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의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진행되던 당시 박기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정의화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비준안에 반대하며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사봉을 잡고 비준안을 처리해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의화 의장은 그것이 정치의 길이라 믿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했다. 5.18 민주묘지와 광주 학생 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그는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은 이유가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실 영호남 화합 혹은 동서화합에 대한 정의화 의장의 남다른 관심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명한 편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991년부터 영호남 민간인협의회를 창립해 부산과 광주의 기업가와 언론인, 예술가들이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04년에는 당내의 지역화합 발전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여당 내의 호남 창구 역할을 담당해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그를 부산 출신 호남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 여수엑스포 유치특위위원장도 맡아 여수엑스포 유치에도 공헌을 했지만 특히 광주와는 인연이 아주 깊은 편이다. 2008년 11월 영호남 화합과 교류 증진에 기한 공로로 당에서는 첫 광주 명예시민이 추대됐으며 조선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지난 2010년 5월 마침내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개최가 확정됐다. 최근까지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는 명예조직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서화해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정 의장의 오랜 노력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광주 정신을 좀 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 좀 없어지는데 광주 정신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광주 정신이 중심에 서주고 맨 앞쪽에 서주시기를 바라고. 정의화 의장은 평소에 온건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대북 정책 추진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을 했듯이 남북 국회 회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정부와 국회가 같이 인삼각 하듯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정책 간담회에서 남북 국회회담 관련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85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2명의 응답자 중 82%가 남북 국회회담이 남북 관계 및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국민통합회의의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그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위해 방북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회의장으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겠고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우리민족 서로돕기 공동대표 등을 두루 지낸 그는 분단된 한반도를 반신불수 상태에 비유하곤 한다. 몸에 반을 쓸 수 없는 환자의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보면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살아왔는지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야 할 대상이지 더 이상 방치해둘 사안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 민족이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2차례 방문한 바 있는 정 의장은 남북의료협력재단을 만들어 북한 의료지원 운동에도 나서고 있으며 언젠가는 북한에 병원을 설립할 꿈도 가지고 있다. 남북국회회담이 성사가 되면 꽉 막힌 남북의 물꼬를 틀 수가 있고 정상회담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요 충정입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이다. 사람이 기본이 되는 정치. 이를 위해 정의화 의장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다. 지난해 9월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SNS에 사모곡을 남길 정도로 효자였던 정 의장. 그는 대한민국의 충효 인이예지가 바로 서야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무너진 충효와 인이예지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국회 인성교육 실천 포럼 대표를 맡고 있었던 그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단일 법안으로는 최대 규모인 100여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4개월이 걸린 법안이었다. 사람에게 있어 인성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기에 여야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인 이 법안은 학교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쓰도록 정했고 정부와 17개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을 인성교육의 주체로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지금 인성교육의 회복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 정의화. 기초가 반듯하고 근본이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서는 것처럼 그는 정치를 통해 진정한 건강사회 실현을 꿈꾸고 있다. 그가 꿈꾸는 건강사회 실현이
국민 대통합과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질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